청취자님, 만약에 누군가가 내 비즈니스가 망했을 때를 완벽하게 대비해주는 국가 공인 최고급 안전망을 제안한다고 한번 가정해보죠. 근데 그 프리미엄 안전망의 한 달 구독료가 정확히 0원이라면 어떠신가요? 하하, 아마 10중 8구는 어디 사기꾼 아닌가? 이렇게 의심부터 하실 겁니다. 그렇죠. 보통 그런 제안은 스팸 메일함으로 직행하거나 아니면 보이스피싱으로 오해받기 딱 좋잖아요. 네네, 맞아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게 자본주의의 너무나 당연한 전제니까요. 하지만 오늘 다룰 자료를 꼼꼼히 뜯어보면요. 특정 조건과 정보의 조합을 통해서 이 비현실적인 그 영혼의 마법이 행정 시스템 안에서 실제로 작동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청취자님, 오늘 살펴볼 자료가 꽤 묵직해 보이지만 전혀 걱정 마세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파헤쳐 볼까요? 오늘 저희가 심층 탐구로 해부해볼 자료는 경기바로 플랫폼에 올라온 2026년 경기도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공고문입니다. 제목만 들으면 겉보기엔 그저 관공서 특유의 무미건조한 지원금 안내문처럼 보이죠? 네, 글씨만 빼고 가고 좀 지루해 보이긴 해요. 그렇죠. 하지만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이건 단순한 돈 지원 안내문이 절대 아닙니다. 오, 그럼요. 나홀로 사장님들이 겪는 그 구조적인 재무 리스크를 지자체가 어떻게 해칭해 주는지, 그러니까 정보의 비대칭을 해소해야만 누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권리인 거죠. 맞습니다. 생각해보면 직장인들은 회사에 입사하는 순간 4대 보험이라는 튼튼한 방패를 자동으로 딱 장착하게 되잖아요. 네네, 알아서 다 해주죠. 본인이 굳이 신경 안 써도 회사의 인사팀이 비용 절반 내주고 행정 처리까지 싹 다 해주거든요. 반면에 1인 자영업자는 이 방패를 스스로 찾아내서 자기 돈 100% 다 내고 사야만 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엄청난 비용 장벽과 정보의 격차가 발생하게 되죠. 네, 그래서 오늘 다룰 이 정책이 그 고질적인 장벽을 확 허물어버리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대체 누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대상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일단 이름에서 직관적으로 알 수 있듯이 경기도에 사업장을 둔 1인 소상공인이 타겟입니다. 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전제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이미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이죠. 아,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약간 근본적인 의문이 하나 생기거든요. 자영업자들이 애초에 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죠? 근로자들처럼 내일 당장 회사에서 해고당할 일도 없잖아요. 그게 노동시장의 구조를 꿰뚫어보는 아주 예리하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영업자에게 해고는 곧 폐업을 의미하거든요. 아, 해고가 폐업이다. 네, 매출이 끊기고 사업을 접어야 하는 순간 당장 다음 달 생계가 막막해지고 거리에 나앉게 되는 리스크는 사실 근로자나 사장님이나 완전히 똑같습니다. 듣고 보니 그렇네요. 진짜 막막하죠. 그래서 국가가 자영업자들도 폐업이라는 위기를 맞았을 때 실업급여를 받아서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임의가입 형태의 고용보험 제도를 열어둔 겁니다. 아, 임의가입이요. 그러니까 무조건 해야 하는 의무가 아니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문제는 이게 선택사항이다 보니까 당장 매달 나가는 현금 흐름이 아쉬운 사장님들이 가입을 꺼리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점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요. 아무래도 장사가 잘 될 때는 굳이 보험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또 안 될 때는 당장 보험료 몇만 원 낼 돈도 진짜 아까운 게 현실이니까요. 네, 바로 그 현실적인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기도가 나선 겁니다. 아, 이건 마치 나홀로 사장님들을 위해서 경기도가 든든한 가상의 인사팀 역할을 자처하고 나선 것 같네요. 인사팀이 복지 혜택 쏘는 것처럼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기업의 복지제도 중에 401k 연금이나 보험료 매칭 시스템이랑 아주 유사하게 작동하거든요. 경기도가 최대 5년, 그러니까 무려 60개월이라는 꽤 긴 시간 동안 월 납입 보험료의 20에서 30%를 전폭적으로 책임집니다. 와, 5년이면 진짜 긴 시간이네요. 비즈니스가 자리를 잡고 생존하기까지의 그 지난한 주기를 고려하면 이 5년이라는 기간 설정은 상당히 현실적이고 체감 효과가 엄청나게 큰 지원이죠. 그렇겠네요. 그런데 문건을 보니까 이 1인이라는 기준을 꽤 엄격하게 다루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만약 저랑 친구가 의기투합해서 공동대표로 사업을 시작했다고 치죠. 둘 다 매일 출근해서 뼈 빠지게 일하는 사장님들인데 이런 공동사업자라면 어떻게 되죠? 다 받을 수 있나요? 안타깝지만 그건 불가능합니다. 공고문의 세부 조항을 아주 꼼꼼히 들여다보면요. 공동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1인에 한해 지원한다고 아주 명확하게 선을 딱 긋고 있습니다. 좀 매정하네요. 두 명 다 실질적인 위험에 노출된 건 매한가지일 텐데요. 예산이 한계 때문일까요? 네, 아무래도 한정된 재원을 최대한 많은 개별 사업장에 분배하기 위한 일종의 정책적 저울질의 결과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 눈여겨볼 만한 배제 조건이 있는데요. 이른바 엔잡러분들입니다. 아, 엔잡러요. 본업이 따로 있는 분들이요? 네, 본인 명의의 사업체가 있더라도 낮에는 다른 회사의 근로자로 소속되어서 이미 근로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이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아, 그건 납득이 확 가네요. 이미 다른 직장에서 고용보험이라는 튼튼한 안전망을 보장받고 있으니까 온전히 자기 사업 하나에만 생계를 걸고 있는 진짜 전업 1인 사장님들에게 혜택을 집중하겠다 이런 뜻이군요. 맞습니다. 정책의 타겟이 명확해야 한정된 예산으로 최대의 구명조끼 효과를 낼 수 있으니까요. 타겟팅이 생각보다 훨씬 날카롭습니다. 의도는 충분히 이해했어요. 그런데 결국 청취자님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은 숫자일 겁니다. 제가 오프닝에서 영원의 마법이라고 운을 띄웠잖아요. 네, 가장 매력적인 부분이죠. 문건의 지원 내용 표를 보니까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본인의 소득 수준, 즉 기준 보수액에 따라서 1등급부터 7등급까지 나뉘어 있더라고요. 가장 낮은 1등급의 원래 월보험료가 49,050원이네요. 네, 한 달에 약 4만 원 선이죠.
여기서 우리는 공고문 하단에 숨어있는 아주 작지만 결정적인 문구를 하나 발견해야 합니다. 결정적인 문구요? 바로 정부사업, 괄호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 정부사업과 중복 지원 가능이라는 문구입니다. 이 한 줄이 단순한 보조금 정책을 구조적 해킹 수준의 파격적인 혜택으로 바꿔놓는 핵심 키워드거든요. 잠깐만요. 중복 지원이 된다는 건 국가에서 주는 돈도 받고 경기도에서 주는 돈도 같이 얹어서 한꺼번에 받는다는 뜻이잖아요. 제가 계산을 좀 해보겠습니다. 1등급 월 보험료 49,050원 중에서 정부가 먼저 32,760원을 대줍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경기도가 8,190원을 더해주네요. 이걸 합치면 49,050원. 딱 떨어지는데요? 내 돈이 아예 1원도 안 든다고요? 진짜로요? 네, 그렇습니다. 본인이 실제로 내야 할 실자부담액이 완벽하게 0원이 되는 구조가 행정적으로 완성되는 거죠. 기준 보수액이 한 단계 높은 2등급의 경우에도 계산해보면 실자부담액은 역시나 0원입니다. 맙소사, 정부와 지자체가 각자의 예산을 퍼즐처럼 딱 맞물리게 해서 1인 사장님의 재무적 부담을 말 그대로 삭제해버린 거네요? 이건 정말 놀랐습니다. 모르면 진짜 손해인 혜택이죠. 제 말이요. 이 혜택을 몰라서 못 받으면 진짜 이불킥할 정도로 억울하겠는데요. 그런데 표를 계속 들여다보다 보니까 갑자기 좀 이상한 지점이 뇌리를 스칩니다. 어떤 부분이죠? 1등급과 2등급은 본인 돈이 한 푼도 안 드는 완전 공짜잖아요? 그런데 등급에 올라갈수록 본인 부담금이 조금씩 생겨납니다. 제일 높은 7등급을 보면 원래 보험료가 76,000원대인데 두 군데서 지원을 다 받고 나면 매월 15,205원을 내야 해요. 이러면 바보가 아닌 이상 누구나 다 1등급을 선택하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공짜니까요. 네. 굳이 내 돈 15,000원을 다달이 더 내면서까지 7등급을 고를 이유가 없잖아요. 직관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왜 고용보험 등급이 7개로 나뉘어 설계되었는가? 그 보험의 기본 원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합니다. 고용보험료를 적게 낸다는 건 반대로 말하면 나중에 내 사업이 망해서 실업급여를 청구할 때 돌려받는 수급액도 그만큼 적어진다는 뜻이거든요. 아, 낸 만큼 받는다. 그렇죠. 1등급으로 가입하면 나중에 폐 없이 최저 수준의 금액만 받게 되지만 7등급으로 가입하면 한 달에 본인 부담금 15,000원 정도만 내고도 나중에 훨씬 더 높은 금액의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더 안정적으로 다음 스텝을 준비할 수 있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공짜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1등급 이럴 문제가 아니군요. 내가 한 달에 15,000원, 대략 뭐 커피 3잔값 정도의 소액을 투자해서 나중에 진짜 위기가 닥쳤을 때 받을 수 있는 보장 금액의 체급을 확 높일 것이냐, 아니면 당장의 현금 흐름을 아끼기 위해 완벽한 영원을 선택할 것이냐. 맞습니다. 사장님 각자의 리스크 테이킹 성향에 따른 일종의 전략적인 선택지네요. 정확한 통찰입니다. 지자체와 정부는 당신이 어느 등급을 선택하든 우리가 비용의 장벽은 거의 다 무너뜨려주겠다. 그러니 현금 흐름과 비즈니스 리스크를 잘 계산해서 마음껏 당신만의 안전망을 디자인해라. 이렇게 아주 매력적인 판을 쫙 깔아준 겁니다. 와, 이거 정말 너무 영리한 정책인데요. 그런데 문득 근본적인 의구심이 하나 듭니다. 어차피 이렇게 100% 가까이 매칭해서 지원해줄 거면 처음부터 국가 차원에서 그냥 하나의 큰 통합 예산으로 시원하게 쏘아주면 행정적으로 훨씬 깔끔하지 않나요? 사실 행정편의만 생각하면 그게 맞죠. 왜 굳이 정부 지원금 따로, 경기도 지원금 따로 이렇게 복잡하게 예산을 쪼개놓고 겹겹이 바르게 만든 걸까요? 그 부분이 바로 거대 행정 시스템이 가진 구조적인 맹점이자 동시에 지자체의 역할이 빛나는 아주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중앙정부는 전국 모든 지역을 다 커버해야 하잖아요. 네, 전국 단위니까요. 그러다 보니 보편적이고 기초적인 수준의 예상 비율만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경기도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관할 구역 내에 있는 자영업자들의 폐업률을 낮추고 생존율을 높이는 게 그 지자체 경제의 척도를 가르는 핵심 지표거든요. 아, 생존율이 중요하니까. 네, 그래서 중앙정부가 듬성듬성 깔아놓은 기본 뼈대 위에 지자체가 자신들의 예산을 한 겹 더 덧대서 그 빈틈을 완전히 메우는 아주 영리한 방식을 택한 겁니다. 와, 중앙정부의 넓지만 얕은 그물망 위에 경기도가 아주 촘촘한 2차 그물망을 더 씌워서 지역 소상공인들이 절대 바닥으로 추락하지 못하게 막은 셈이네요. 중앙과 지방의 예산이 겹쳐지면서 만들어낸 시너지 효과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맞습니다. 지역 경제의 뿌리를 지탱하는 1인 자영업자가 무너지면 결국 도 전체의 경제 활력이 죽어버린다는 걸 행정당국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들을수록 메커니즘이 기가 막힙니다. 이 정책은 진짜 가입하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구조라는 확신이 확 드네요. 하지만 늘 그렇듯이 관공서의 혜택을 내 통장으로 딱 꽂아넣기 위해서는 그들이 겹겹이 세워둔 행정적인 관문을 직접 몸으로 부딪혀서 통과해야만 하잖아요. 네, 소상공인들이 가장 피로감을 느끼는 대목이죠. 피할 수 없는 행정세금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행정세금이요? 복잡한 서류 작업과 시스템의 분절성 때문에 사장님들이 제풀에 지쳐서 신청을 포기하게 만드는 무형의 장벽 말입니다. 신청 절차를 보면 가장 먼저 돈의 흐름 방식부터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돈의 흐름 방식이요? 어떻게 다르길래요?
이 제도는 사장님이 웹사이트에서 신청 버튼을 띡 누른다고 해서 그날부터 경기도가 알아서 보험료를 공단에 대납해주는 자동이체 시스템이 아닙니다. 아, 서류를 보니까 선결제 후환급, 즉 페이백 방식을 쓰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사장님이 먼저 자기 돈으로 꼬박꼬박 근로복지공단에 보험료를 납부하면 경기도가 나중에 그걸 환민하고 매 분기 다음 달에 본인 계좌로 환급해주는 식이죠. 정확합니다. 왜 굳이 이런 번거로운 핑퐁을 칠까요? 이건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한 일종의 검증 장치거든요. 지원금 신청만 해두고 실제로는 사업을 운영하지 않는 이른바 좀비 기업이나 폐업을 미루면서 부정수급을 하려는 시도를 막기 위해서죠. 아, 부정수급을 막으려고. 네, 사장님이 매달 자기 돈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만큼 사업을 실제로 영위할 의지가 있는지 그 실납부액 데이터를 통해 확인한 뒤에만 페이백을 해주겠다는 아주 철저한 리스크 관리입니다. 행정 편의주의 같아 보이면서도 세금이 헛되이 새어나가지 않게 하려는 나름 아주 합리적인 방어 기준이에요. 그런데 공고문에 나열된 서류 목록을 보다 보니까 1인 소상공인들에게 부과된 이 행정 세금의 무게가 정말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서류가 좀 많죠. 사업자 등록증 떼야지,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떼야지, 뭐 보험가입 증명원 떼야지, 심지어 이 모든 게 1개월 이내에 발급분이어야 하고요. 나 홀로 사장님들은 매장 청소부터 마케팅, 고객 응대까지 하루하루가 전쟁인데 이런 관공서 서류들을 종류별로 다 챙기는 건 심리적으로 굉장한 압박이거든요. 확실히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번거로움입니다. 게다가 이 행정세금의 하이라이트는 따로 있습니다. 문의처가 완벽하게 이원화되어 있다는 점이죠. 아, 맞아요. 문건 마지막에 보니까 번호가 2개 떡하니 적혀 있더라고요. 만약 사장님이 나 아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 안 했는데 어떻게 가입하냐 이렇게 묻고 싶다면 경기도가 아니라 국가기관인 근로복지공단으로 전화해야 합니다. 1588-0075로요. 네. 반면에 보험은 이미 들었고 내 지원금은 언제 내 통장으로 들어오냐 이걸 따져 묻고 싶다면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 1600-8001로 전화해야 하죠. 와, 듣기만 해도 진짜 머리가 아파옵니다. 보험이라는 상품의 판매처랑 그 상품의 페이백을 주는 주체가 완전히 별개의 관료 조직으로 나뉘어 있으니까요. 사장님 입장에서는 바빠 죽겠는데 왜 내가 두 군데의 거대한 행정 조직을 뺑뺑이 돌며 다 상대해야 하냐고 진짜 불만이 터져나올 법도 합니다. 그런 관료주의적 파편화가 소상공인들에게 엄청난 피로감을 주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다만 이 복잡한 서류 규정 속에서도 아주 흥미로운 예외 조항이 하나 눈에 띄더라고요. 예외 조항이요? 무조건적인 원칙 고수가 아니라 현장의 상황을 적극 반영하려는 행정적 유연성이 엿보이는 대목인데요. 원래 1인 소상공인 지원 사업은 직원이 단 한 명이라도 고용되어 있으면 지원 대상에서 즉각 탈락합니다. 말 그대로 1인이 아니니까요. 그렇죠. 직원이 있으면 1인이 아니죠. 그런데 그 고용된 직원이 배우자인 경우는 예외로 인정해줍니다. 아, 부부가 같이 가게를 운영하면서 서류상으로 한 명을 직원으로 올려둔 경우를 말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같은 추가 서류를 제출해서 증명하기만 하면 이 경우는 비록 직원이 등록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인 영세 1인 사업장과 동일한 재무적 리스크 구조를 가졌다고 딱 판단하고 혜택을 온전히 보정해주는 겁니다. 오, 꽤 합리적이네요. 네, 서류가 복잡한 건 사실이지만 그 복잡함의 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떻게든 진짜 보호받아야 할 사람들을 가려내고 품어 안으려는 치열한 고민의 흔적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아, 전문가님이 서류의 행간을 그렇게 읽어내시니까 완전히 또 다르게 보이네요. 깐깐함 속에 숨은 배려랄까요? 그런데 청취자님, 여기서 제가 모든 행정 절차를 통틀어 가장 강조하고 싶은 아주 아찔한 팩트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죠? 신청 기간이 2026년 3월 1일부터 6월 30일 18시까지입니다. 언뜻 보면 넉넉해 보이죠. 하지만 공고문 한 구석에 무시무시한 경고 문구가 굵은 글씨로 딱 박혀 있습니다. 예산 소진 시 신청 조기 마감 가능. 아, 관공서 지원 사업에서 가장 강력한 텐션을 유발하는 무서운 문구죠. 네, 예산이라는 파이는 명확하게 한정되어 있고 경기도 내 1인 자영업자의 수는 엄청나잖아요. 어마어마하죠. 6월 말까지니까 천천히 서류 떼야지 하고 여유 부리다간 4월이나 5월쯤에 예산이 바닥나버릴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까지 입 아프게 떠든 그 영원의 마법은 완전 남의 집 잔치 신기루처럼 허무하게 사라지는 거고요.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철저한 선착순 게임이니까 무조건 3월 1일이 되자마자 바로 움직이셔야겠습니다. 네, 결국 서류 발급의 번거로움과 관료주의의 벽을 가장 먼저 돌파하는 자만이 매달 공짜로 프리미엄 안전망을 누릴 자격을 획득하는 셈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심층 탐구한 이 지원사업 공고문 단 한 번의 행정적 번거로움만 딱 감수해내면 최대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나의 비즈니스에 절대 가라앉지 않은 단단한 구명조끼를 입혀줄 수 있는 황금 티켓이었습니다. 네, 엄청난 혜택이죠.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님이 1인 사장님이 아니시더라도 만약 주변에 경기도에서 조그맣게 카페를 하시거나 공방을 운영하시는 지인이 있다면 이 정보를 꼭 무조건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제도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5년간 수백만 원에 달하는 현금 흐름의 차이를 만들어낼 테니까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자신들의 예산을 겹겹이 쌓아 올려서 리스크의 비용을 영원으로 수렴시키는 이토록 정교한 시스템을 만들어도 오는데 몰라서 이걸 활용하지 못한다는 건 정말 이제 시민으로서의 당연한 권리를 방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치열한 정책 심층 탐구를 마치면서 청취자님과 함께 공고문의 사실관계를 넘어 조금 더 넓은 차원의 철학적인 질문을 하나 곱씹어보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죠? 과거 수십 년 동안 우리가 흔히 아는 4대 보험, 퇴직금, 실업급여 같은 안전망이라는 개념은 오직 튼튼한 조직에 속한 정규직 직장인들만의 약간 배타적 특권이었습니다.
조직 밖으로 나가는 순간 그 안전망은 싹 증발해버리고 차가운 바람을 맨몸으로 맞아야만 했죠. 그래서 다들 어떻게든 그 회사라는 울타리 안에 끝까지 머무려고 억지로 발버둥을 쳤던 거고요. 그게 자본주의 노동시장에 변하지 않는 룰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경기도의 정책처럼 이제는 공공의 영역을 통해 프리랜서, 1인 기업가, 영세 자영업자들에게도 그 견고한 안전망이 적극적으로 제공되기 시작했습니다. 지자체가 내 비즈니스의 든든한 가상인서팀이 되어주는 시대 말이죠. 만약 가까운 미래에 국가나 지자체가 모든 독립 노동자의 안전망을 이처럼 완벽하게 보장하고 리스크를 다 해칭해주는 시대가 온다면 어떨까요? 와, 상상만 해도 패러다임이 확 바뀌겠는데요. 홀로 서기를 주저하게 만들었던 가장 큰 걸림돌인 생존의 리스크가 완전히 사라진 시대에 우리가 아는 전통적인 9시 출근, 6시 퇴근의 획일화된 회사라는 개념은 과연 어떤 형태로 진화하게 될까요? 기업이 인재를 붙잡아두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안전과 복지가 어느 순간 공공재가 되어버리는 셈이니까요. 사람들의 직업을 선택하는 기준과 노동시장의 패러다임 자체가 근본적으로 뒤바뀔 수 있는 아주 묵직한 화두네요. 나의 노동을 누구에게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완전히 새로 쓰이겠죠. 주식을 바라면서 오늘의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청취자님의 통찰력을 짜릿하게 자극할 흥미롭고 놀라운 자료와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청취자님, 오늘도 든든한 하루 보내세요.